지금까지는 은행이든 거래소든 어떤 회사가 리플이 만든 RLUSD 스테이블코인을 새로 발행받고 싶었을 때는요, 리플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야 됐습니다. 담당자가 요청을 받고 또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처리해주는 방식이었었는데, 근데 이번 목요일 리플이 그 연락 절차를 통째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제부터는 저희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회사가 직접 찍고 직접 되돌리고 직접 관리해라. 그리고 이 서비스의 이름이 리플 민트 서비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주에 XRP가 거래소를 드나든 물량 182% 증가하면서 기존 대비했을 때 3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집계 온체인 데이터가 나와 버렸는데요. 근데 이걸 두고 나온 보도에서는 매집 신호가 아니다, 이 물량은 폭발을 했는데 사모으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소식들 한 줄에 한번 꿰어드릴 예정이고, 이번 영상 다 듣고 나시면 지금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숫자가 딱 두 가지로 좁혀지시게 될 겁니다. 이 XRP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가지고 바닥 다졌다가 1,700원까지 상승했었죠. 근데 이번 주에 다시 밀리면서 지금 1,500원 라인까지 다시 되돌림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리플 민트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빠지고 있는데, 지금 회사가 계속 뭔가를 내놓고 있죠. 근데 가격은 발표가 나올 때마다 시큰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외 매체 유투데이가 코인글래스라는 집계 사이트 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못을 받게 됩니다. 거래소를 오고 간 XRP 물량들이 짧은 기간에 182% 급증했다. 하지만 이건 공격적인 매집이 아니다라고요. 게다가 지금 XRP는 50일, 100일, 200일짜리 평균 가격선들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특히 50일 선을 되차기 전까지는 오를 때마다 파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답답하시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다가 오히려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량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아주 바쁘게 움직였다는 뜻이겠죠. 근데 왜 매집이 아니라고 할까요? 이 지표의 계산법을 알면 바로 풀립니다. 유출입이라는 것은 거래소로 들어간 물량과 거래소에서 나온 물량을 더한 값이죠. 근데 방향성은 따지지 않고 오간량의 합계만 센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보려면 다른 숫자를 보셔야 되는데, 들어간 거에서 나온 것을 뺀 값, 순 유출입이요. 근데 이 뺀 값이 혼조였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들어온 게 많고 어떤 날은 나간 게 많고,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요, 매도하는 파는 사람들도 갑자기 늘었고 사는 사람도 갑자기 늘었다.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라 물량의 주인이 아주 바쁘게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손바뀜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남겠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이렇게 격렬하게 주인이 바뀌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의 절반이 목요일 발표문 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문을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름부터 살펴보자면 민트라고 하면요, 이 민트 초코 할 때 그 민트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영어 사전에서 민트는 조폐국,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는 기관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민트입니다. 리플이 새로운 서비스에 돈 찍는 곳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도 이름 그대로입니다. 대상이 되는 코인은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고요. 미국의 뉴욕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회사가 발행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코인을 새로 만들거나 다시 현금으로 되돌리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플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먼저 하나는 인터넷 화면인데요. 담당자가 로그인해서 버튼을 누르면 발행이 되고요. 또 되돌리기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오늘의 바로 핵심이 되는데 API라는 겁니다.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 뜻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들끼리 각자가 알아서 일을 주고받게 만드는 연결 방식인데요. 이 API가 왜 중요하냐? 은행이나 결제회사의 돈 관리는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다가 이 코인의 발행 기능과 되돌리기 기능을 아예 심어 놓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발표문에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현금이 입금되고 코인이 찍히고 또 장부에 기록되는 전 과정에 번호가 하나씩 붙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가 되고요. 또 단계가 끝날 때마다 자동으로 알림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서비스를 쓸 고객으로는 거래소, 시장에 사고 팔 물량들을 대주는 전문 회사들, 결제회사, 핀테크 회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리플이 낸 공식적인 발표문 원문이랑 집계 화면에 있는 내용들 제가 소리내가지고 읽어드린 것 뿐인데, 제 생각은 아직 한마디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발표문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이 표면적인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가지 소식을 한 줄에 끼워보자면은, 이번 발표에서 리플이 내놓은 건 코인이 아닙니다. 코인을 만드는 그 기능 그 자체를 기관들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이게 왜 큰 차이를 보여주냐면요, 어떤 특정 회사가 코인을 그냥 사서 쓰는 동안에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른 코인으로 갈아탈 수 있죠. 근데 자기 회사 시스템 안에 발행 기능까지도 심어놓고 업무를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코인은 그 회사가 일하는 방식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거고, 바꾸려면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되니까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코인 하나를 더 팔려는 게 아니라 기관들 업무 깊숙한 곳에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 발표문에는요,
리플 XRP라는 단어가 사실상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 철저하게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XRP 채널에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인의 거래 내역이 적히는 공개 장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 레저이기 때문입니다. XRP랑 같은 장부를 쓴다는 거예요. 이 기관들 시스템 안에 RLUSD가 깊이 깔리면 깔릴수록 그 거래가 기록되는 장부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는 다른 장부들에도 올라가 있고 또 그중에서 리플 레저가 얼마나 선택받을지는 아직 숫자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대목은 따로 있는데요. 리플이 왜 하필 지금 이 장치를 열었는지 그 배경 숫자를 봤을 때였어요. 발표가 나온 시점에 RLUSD 상황을 숫자로 보면 잘 나가서 연 게 아니죠. 해외 집계 기준 세상에 풀려있는 RLUSD 전체 규모가 2조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 코인 시장 전체에서 보면 절대 큰 편이 아니에요. 더 눈에 걸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한 달 동안 이 코인으로 오고 간 금액이 약 21조 7천억에서 16조 3천억으로 한 달 사이 25%가 줄어들었습니다. 성장세가 주춤해진 상태였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발표는 잘 되고 있다는 자랑이 아니라 막힌 곳을 뚫고자 하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대목 때문에 이 뉴스를 더 진지하게 보게 됐는데요. 왜냐면 이건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결과가 숫자로 지키는 종류의 일부거든요. 이 셀프 발행이 시작됐으니까 기관들이 정말로 쓰기 시작한다. 그럼 몇 주 뒤에 RLUSD 발행 잔량, 그러니까 세상에 풀린 총량이 늘어나는 게 집계 사이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안 쓰면 안 늘어나고요. 또 성공이든 실패든 숨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리플은 같은 날 거래 상대가 누구인지 이렇게 확인해주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소식까지도 함께 냈습니다. 기관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하나씩 세트로 갖추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맨 처음 질문, 이 발표랑 182% 손바뀜은 대체 무슨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소식은 답이 확인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죠. 리플 민트 쪽 답은 몇 주에서 몇 달 뒤 RLUSD 잔량이라는 숫자로 나옵니다. 반면에 코인 가격 쪽 판정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50일 평균선인데요. 말 그대로 최근 50일 동안의 가격을 평균 내서 이어놓은 선들이고 지금 가격이 이 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최근 2달 가까이 이 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보다 지금 값이 낮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는 물량들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선을 되찾기 전까지는 반등이 눌리기 쉽다. 이게 바로 유투데이가 짚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장부 쪽 사정도 한 가지만 보태드려 보자면요. 이 리플 레저에서 하루에 오고 가는 결제 물량들 이달 초 하루 10억 개를 넘던 때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거래 건수 자체는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사용하는 사람 숫자도 한 달째 안정적이라는 게 같은 집계의 내용인데요. 판이 식어가지고 조용해진 게 아니라는 거고 이 재료들을 전부 다 모으면은 앞으로의 그림이 하나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번 여름은 손바뀜을 소화하는 구간이라는 거고 리플 민트는 몇 주 뒤 잔량 숫자로서 성적이 나오는 중기 재료고요. 또 지금 당장의 가격은 1650원에서 1670원 언저리의 50일선을 되찾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판정 기준이겠습니다. 이 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반등이 나와도 매물에 눌리는 흐름들이 반복되는 게 기본적인 경로겠고 반대로 이 선을 회복하면서도 지금 같은 거래 폭증이 이어진다. 그때는 이 손바뀜을 팔고 떠나는 교대가 아니라요. 매수해서 받아가는 교대로서 다시 읽어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보느냐?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순유출입이 혼조라는 것 자체가 한쪽으로 도망가는 장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진짜 이탈하는 장에서는 팔고 나가는 쪽이 일방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장부의 거래 건수랑 사용자 숫자가 유지되고 있죠. 관심이 끊긴 시장에서는 보통 이 숫자부터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 민트라는 재료는 기대감이 아니라 공개된 숫자로 검증되겠죠. 통하면 잔량이 늘고 통하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결과를 속이지 못하는 재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무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리플이 안 좋은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나쁘지가 않은데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각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 분들마다 투자하시는 자금들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1억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리플 XRP만 투자할 것인가, 알트코인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몰빵 투자하고 여기서 오르기만 기다린다라는 건요,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 커뮤니티 정보 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그리고 비중 조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들도요. 최근 안내드린 단기 종합방 내용들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3일에 안내드렸던 단기 타점들에 대해 가지고 제로지, 아이릭스,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이 있었지만요. 아무리 여기서 자리가 좋고 흐름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는 이유들,
분명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아가지고 오전에 비중을 줘서 진입을 하고 또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추격 매수가 아니라 그 다음 타점에 대해서도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전에 들어간 단기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을 했고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걸어둔 목표가에 대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더 상승해도 상관없으니 그냥 수익 실현하고 다음 타점으로 넘어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펄 그리고 뉴턴 프로토콜 오덜리까지도 전부 다 비중 조절해서 오전에 진입을 하면서 목표가 걸어놓고 그리고 오후에는 목표가에 도달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주 쳐다보고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여유 있게 목표가에 걸어놓고 이 신경을 덜 쓰는 이런 건강한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 나갈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요. 이 수익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비중 조절해가지고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기 타점 종목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모카 네트워크 무덴까지도 단기 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하더라도요. 이걸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미리 걸어두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여기서 단기 타점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답게 운영할 줄 아셔야 되고 중기 타점은 중기답게, 중장기는 또 장기답게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큰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크게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들어갔던 펄 코인까지도 익절이 나왔고 또 시장 흐름이 안 좋았을 때는 현금 비중 보유하면서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이런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키워나가는 게 바로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들어갔던 모카 네트워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익절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단기 타점으로 좋아 보이는 엔소 코인을 들어가고 또 다시 목표가를 걸어두면서 다시 한번 다음날 오전 여유롭게 엔소 코인 목표가 도달하는 상황들까지도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지만요. 내가 만약에 목표한 가격들에 대해서 걸어두지 않으면은 이게 새벽에 상승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대응을 못하고 매도를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잠깐의 수익 그냥 찍힌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목표가를 걸어두는 이런 건강한 매매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엔소까지도 익절을 완료했었다면요. 그 다음 단기 타점이었던 온톨로지 가스까지 진입을 하고 순차적으로 수익 실현이 전부 다 완료가 되면서 시장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시선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요. 이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고 특히나 일요일 저녁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이런 급격한 하락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안내까지도 드리고 있는 이유들은요. 기본적인 현금 비중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계셔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지금처럼 미국과 이란 전쟁까지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 이 타점, 타이밍에 대해서 잘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보유하다가 이런 것도 중요한 시기라는 거고 매매를 여러 번 하고 계속하고 매매 중독처럼 매일매일 사고 판다? 이게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치고 빠지기를 잘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비중만 조절해가지고 들어가면서 5개, 10개씩 익절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쌓아나가는 시장인 거지 여러 가지 뭐 리플, XRP 이거 한 개에만 몰빵해가지고 아니면 알트코인에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에 몰빵해가지고 이런 매매 습관들 반드시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강조드리고 있지만요. 안전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도 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 잘 살려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면서 이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커뮤니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들, 그리고 단기 고점들, 단기 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알트 타점, 모두 닿는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